같이 제출을 하죠. 그 다음에 부야베스입니다. 부야베스는 바삭하게 구운 빵과 마늘 소스인 루예를 곁들인다고 나와 있는데 루유라고 한 사람이 있고 루예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적어놨습니다. 꼭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카이엔 페퍼랑 뭐 이제 그 뭐 마늘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야베스 만들 때 구운 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적셔 먹으라고 빵을 제가 만들어 드렸죠. 근데 거기에는 마늘 소스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근데 제가 이해까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야베스 자체가 빨갛게 이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늘 소스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부야베스는 빵과 마늘 소스인 루에를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은 좀 더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에 걸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루에 소스 자체가 이제 붉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루에 소스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루에 소스를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식 생선 수출로 마르세유 지방의 이제 전통 요리입니다. 자, 마르세유도 이제 영어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 생선 수출하는 부분 그리고 지중해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서민의 음식입니다. 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부들이 이제 갓 잡아가지고 이제 급하게 밥 먹을 때 만들어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야베스에서 부야는 이제 끓이다라는 뜻이고요. 아베세는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하게 끓인다, 그러니까 육수처럼 은근하게 끓인다라는 느낌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학습지 그때 나눠드렸을 때 분명히 적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솔모르네 나와 있습니다. 솔모르네는 가자미를 포우칭합니다. 절대 시머링이나 보일링이 아니에요. 포우칭해서 은은한 불에서 이제 은근하게 익혀가지고 부드럽고 크기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최초의 가자미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화이트루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브론드루 브라운루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네 소스 위에는 카이엔 페퍼를 올립니다. 카이엔 페퍼. 자, 그래서 고춧가루 제가 올리기도 했었죠. 카이엔 페퍼랑 고춧가루 다릅니다. 먹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고춧가루랑 카이엔페퍼는 정말 다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카이엔페퍼 쓴 친구는 카이엔페퍼 쓰고 그때 고춧가루 쓸게요 한 친구는 고춧가루 썼는데 직접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카이엔페퍼랑 아예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베샤멜 소스는요 그리고 이제 모르네 소스는 베샤멜 소스에서 파생된 겁니다. 벨루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벨루테는 육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베샤멜은 육수가 들어가지 잠깐만요. 베샤멜 소스와 벨루테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모르네 소스를. 근데 베샤멜에서 파생된 건데 우리가 모르네 소스 만들 때 화이트로 만들고 우유 넣고 막 육수를 넣었어. 육수를 넣은 이유는 그냥 일부러 넣은 거예요. 가자미의 느낌에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소스에 좀 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넣은 건데 원래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샤멜 소스에서 파생된 소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벨루테 아닙니다. 베샤멜 소스에서 파생된 소스입니다. 모레 소스 자체가 베샤멜에서 파생된 소스이고 우리가 이제 룰을 만들고 우유를 넣고 거기에 치즈를 올렸잖아요. 근데 보통 그리에르 치즈를 쓰는데 저희는 기능사대로 하다 보니까 체다 치즈를 썼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샤멜입니다. 전래 벨루테 소스에서 파생된 소스가 아닙니다. 원래 육수 안 들어가요. 일부러 우리가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육수를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페루는 담수어와 해수어로 나뉘고요. 어류 같은 경우는 담수어와 해수어로 나뉘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이제 갑각류랑 오징어류 이렇게 막 나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류는 담수어랑 해수어로 나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온 방치 시 쉽게 번질됩니다. 어페루 같은 경우는요. 실온을 오래 방치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발주 시 폐기육이라고 나왔는데 폐기율을 고려하는 겁니다. 폐기율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버린 양이 많다 보니까 폐기율을 고려하지 않고 발주해버리면은 우리가 재료가 결국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폐기율을 고려해야 되고요. 발주할 때는요.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고단백 저지방입니다.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어요. 물론 지방이 포화지방산이 아니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탄수화물에 1% 글리코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막 살이 많이 안 찌고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게 생선을 많이 먹어서라고도 생선을 많이 먹어서이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을 정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부분의 어페류는 육류에 비해 근섬유가 짧습니다. 육류 같은 경우는 근섬유가 길어요. 그래서 사후 강직 시간도 길어요. 근섬유 자체가 길다 보니까
근데 어페루는 근소미가 짧다 보니까 사후 강직 시간도 적게 걸려요. 대신에 사후 강직 적게 걸리지만은 자가 숙성이 또 적게 걸리다 보니까 쉽게 부패하는 겁니다. 근데 육류 같은 경우도 잘 상하지만은 근육 자체가 길기 때문에 사후 강직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가 숙성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되는 게 어페루보다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상하는 거를 이제 고려했을 때 좀 더 근소한류가 짧은 어페루가 금방 상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1학년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19금 학년 때 전 다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어페루 선도 판정으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죠? 녹음 들어오셔도 돼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어페루 선도 판정으로는 아가미는 선홍색입니다. 아가미 선홍색일 때 이제 이 아가미는 정말 괜찮은 아가미구나 합니다. 색깔이 이제 퇴색되거나 막 갈색 막 이렇게 회색깔이 나면 안 돼요. 그리고 부패가 진행되면은 근육은 탄력성이 당연히 저하되겠죠. 자, 사후 강직되면 근육은 엄청나게 탄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강직 짧아요. 근육 조직이 짧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선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있을 때 뭐가 가장 맛있습니다. 질기니까. 질기지 않지, 탄탄하지. 근데 육류 같은 경우는 사후 강직 돼버리면 질겨져 버려서 맛이 없죠. 근데 어페루는 그와 반대로 이제 근육 조직이 짧다 보니까 이제 사후 강직 되면은 근육 조직이 끈끈할 때, 탄탄할 때 오히려 우리가 좋은 식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빨리 상한다 그랬죠. 그리고 상할수록 눈은 어떻게 되냐면 흐리고 각막 속은 눈 속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어육 1g 중 세균수가 107 이상이면 부패로 판정합니다. 엄청 높죠. 게이지가 107입니다. 107. 107입니다. 숫자 장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07입니다. 107. 그리고 주방에서 가장 선호하는 판정법은 이 세균학적 판정법이나 뭐 이런 화학적 판정법이 아니에요. 관능법이라고 했어요. 관능은 이제 눈으로 보고 촉각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런 거를 관능 판정법이라고 대충 설명했죠. 그래서 주방에서는 세균학적 판정법이나 막 이런 것들 막 하지 못해. 휘발성, 연기질소 막 이런 거 고려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선발할 때 식재료를 선발할 때 화학적으로 막 현미경 갖다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검사 안 해요. 근데 연구를 하는 사람들 현미경으로 막 보고 막 휘발성 연기질소, 트리메틸아민 뭐 퍼센트 막 다 체크를 하는데 시장이나 이제 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주방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관능 판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주방에서도 식재료를 사오겠죠. 사러 가려면 이제 시장을 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방 사람들이 시장으로 가서 발주를 할 때 애초부터 거기서부터 관능 판정법으로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를 합니다.